실제와 환영에 대하여.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항상 주위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삶과 자신 내부에서 솟아나는 마음을 지켜보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타인의 상태가 자신의 삶으로 전이되어 실제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과연 존재와 자신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환영인가? 존재를 벗어나려고 함은 괴로움 때문도 아니며 슬픔 때문도 아니다. 물론 자신의 내부에서 나와 역사와 현실의 진리를 보며 타인의 삶도 자신의 삶인 듯 동기화시킴에서 오는 만연한 괴로움 때문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더 이상은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에 속고 있다면 비록 거짓말에 속고 있더라도 믿음 그 자체로 진리가 될까? 또한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둘 모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이런 시각에서 사물을 보면 세상은 환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진리를 무엇으로 규정하여 정리할 것인가인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여 없는 것도 아니며 눈에 보여진다고 하여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 즉, 자신의 존재가 최면과 마법에 걸린 상태와도 비슷하다. 이것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기 때문이며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진리 즉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면 환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사라짐은 존재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의 규칙성을 벗어나는 타임머신이나 공간의 규칙을 벗어나는 우주를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짓과 속임수라면 이 세계를 환영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또한 이 세계가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실제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 세계를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영으로 본다면 모순에 가깝게 된다. 만약 온통 환영만 가득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실제하는 모든 것은 없는 것이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나마 보이지도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선다면 그는 환영이 아닌 진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다. 설령 그 진실을 들여다보고 괴로움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존재냐 비존재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실제와 환영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또한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며 여러 이론과 논리를 만드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설이기에 환영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존재의 커다란 네 가지 기둥인 윤회 법칙과 인과 법칙과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는 환영인가 실제하는가인데 윤회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시공의 영향을 받아 실제이고 인과는 원인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맺음으로 시공의 영향을 받아 실제이며 지구 정원 배터리는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기에 실제이고 창조의 시나리오는 적자 생존 등 존재의 근본 원리이며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기에 실제이다. 그러나 가상의 우주는 없는 것이기에 시공의 지배를 안 받음으로 환영이며 평행우주론, 우주물리학 등도 시간과 공간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에 환영이다. 만약 인류 중 누군가 상공 50km 이상 올라가서 버틸 수 있다거나 물속으로 10km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면 나의 존재 시스템은 환영이며 거짓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진공 상태이거나 주위의 압력이 높으면 인간은 버틸 수 없다. 그런데 38만 킬로나 떨어져 있다는 달에는 어떻게 갔다 왔을까? 1970년대 기술을 폐기해서 지금은 못 간다고 하는데 천리안 누리텔 그리고 삐삐와 컴퓨터로 갤러그 하던 시대였는데 알려진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 안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해, 달, 별은 저기 위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보인다. 찾아보면 이런 거짓이 곳곳에 무수히 많이 현존한다. 이런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세상이며 어쩌면 저들의 속임수가 들키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을 환영으로 보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속이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속이는 목적과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류가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인류가 존재의 실체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의 드러남이 곧 지금 이 순간 실제가 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성과 열애장에 대해서는 그리도 잘 알면서 정작 존재의 진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무엇인가? 불성이 곧 존재이고 열애장이 존재라는 이 논리는 존재란 불성과 열애장의 성품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이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 시스템에 대한 탐구는 무지하고 전무하며 외면되는 것이 사실이다. 불성에 대한 수행도 훌륭지만 자신과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탐구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인간은 높이 올라갈 수 없으며 바닷속 아래로도 깊이 내려갈 수 없다. 딱 맞는 물리적 시스템의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압, 산소, 밀도, 자기장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에 인류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조화가 불성이기는 한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존재는 불성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띠고 있다. 무언가 만든 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며 그런데 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 기억을 지우고 무한히 윤회하게 하는 시스템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약육강식과 척자 생존의 시스템도 의심의 원인이 되며 생로병사의 구조도 의심을 일으키고 천상의 세계도 이 세상과 비슷하기에 의심의 대상이 되며 있고 없음 광명과 어둠 창조와 소멸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존재하고 있음이 실제인가 환영인가에 대한 의심도 생긴다. 어찌 되었던 존재가 환영이든 실제이든 존재 시스템에 대한 확정성은 비존재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